우리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는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설정을 가진 각각의 무기들은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들 수 있는 토르의 뮬리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토르의 무기 뮬리르는 전쟁용 무기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토르의 무기 뮬리르는 전쟁용 망치, 일명 워해머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실제 기록이나 유물들을 보더라도 전쟁에 쓰였던 워해머는 두 손으로 휘두를 수 있게 손잡이가 긴 형태입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휘두르는데 당연히 두 손으로 휘둘러야 더 강하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에 와서는 이 짧은 손잡이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이렇게 워해머로서의 실전성이라든지 토르의 권위와 명성을 생각해봤을 때 그의 무기 뮬리르가 유독 짧은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건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토르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뮬리르는 이렇게 짧은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로키에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키는 장난의 신입니다. 마블 작품에서뿐만이 아니라 북유럽 신화 원전에서도 로키는 수많은 사고들을 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르의 아내 시프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린 장난이었죠. 사랑하는 아내를 대머리로 만든 것에 토르는 분노했고 다른 신들 역시 야 로키야 이번에는 너가 제대로 선을 넘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로키는 살기 위해 자신이 엄청난 실력을 가진 난쟁이 장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통해 토르의 아내 시프의 머리칼을 대신할 황금 가발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합니다. 로키는 그대로 이발디의 아들들이라는 유명한 난쟁이들을 찾아가 토르의 아내 시프의 황금 머리칼을 만들어주면 토르신이 영원한 보호와 축복을 약속할 것이라는 사기를 쳐서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발에 서비스로 모든 신들과 전사들을 태울 수 있는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전함 스키드 블라니르, 그리고 훗날 오딘을 상징하는 궁극의 창 궁리르를 그들에게 만들게 하여 받아냅니다. 그냥 대충 시프의 가발이나 만들어서 수습하려 했던 로키는 뜻밖의 횡재의 신이나 빨리 이 엄청난 보물들을 얻어낸 자신의 꾀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로키는 갑자기 유명한 난쟁이 대장장이 형제 에이트리와 브루크를 찾아가는데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너희는 이런 몸을 절대 못 만들지 하면서 약을 올리는데요. 이에 약에 오른 에이트리는 그 보물들보다 더 대단한 걸 만들면 어떡할래? 라고 반응하고 이에 로키는 이 보물들보다 더 대단한 걸 에이트리 형제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데에 자신의 머리를 겁니다. 허구한 날 말썽을 부리는 로키를 제대로 혼내줘야겠다 생각한 에이트리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는 바로 각 잡고 동생 브루크와 함께 작업에 들어갑니다. 에이트리는 동생 브루크에게 내가 작업을 하는 동안 절대로 한순간도 불길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풀무지를 하라 당부합니다. 로키는 언제나 그랬듯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에이트리 형제가 각 잡고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난쟁이들은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대장장이들이었고 그런 그들이 오직 로키 자신의 머리를 가져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키는 이들이 제대로 된 보물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벌로 변신해 풀무지를 하는 동생 브루크의 손을 쏘아버립니다. 하지만 벌에 쏘인 브루크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풀무지를 이어가고 에이트리는 첫 번째 보물인 황금 멧돼지 쿨린 브루스티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땅이든 물속이든 하늘이든 상관없이 말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탈 것이었죠. 첫 판부터 엄청난 보물을 만들어낸 에이트리 형제들을 보고 더 마음이 급해진 로키는 다시 한번 풀무지를 하는 동생 브루크의 목덜미를 쏴버리는데 여전히 브루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풀무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보물이 바로 9일마다 9개로 늘어나는 마법의 황금 팔찌 드라우프니르였죠. 세상에 혼자서 계속 늘어나는 황금 팔찌라니. 로키는 정말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머리를 이 난쟁이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생각하여 어떻게든 마지막 보물을 만드는 것을 방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브루크의 눈꺼풀을 쏘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독종 난쟁이는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때 눈에 흐르는 피를 닦기 위해 잠시 멈칫하였고 그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난쟁이 형제들이 만들던 전쟁용 망치의 손잡이가 아주 짧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망치의 이름은 뮬리르로 박살내는 것이라는 의미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엄청난 무기였죠. 황금 멧돼지 쿨린 브루스티와 마법의 황금 팔찌 드라우프니르, 그리고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망치 뮬리르까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로키는 머리를 내놓으라는 난쟁이 에이트리에게 다시 한번 개수작을 부립니다. 내가 이 내기에서 지면 준다고 한 것은 머리이지 피는 아니다. 그러니 내 목을 떼어서 피를 흘리게 하여 가져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궤변이었습니다. 이에 에이트리는 그럼 그 머리는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 자리에서 로키의 다물 줄 모르는 그 입을 실로 꿰매버립니다. 이러한 로키의 삽질로 토르는 매우 짧은 손잡이를 가진 망치 뮬리르를 손에 넣게 됩니다. 마블 작품에서 토르가 드는 뮬리르의 손잡이가 짧은 것 역시 북유럽 신화 원전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겠죠. 신화의 원전에는 오직 자격이 있는 자만이 뮬리르를 들 수 있다는 말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설정은 마블에서 슈퍼히어로 토르를 기획할 때 아서왕의 엑스칼리버 구전에서 영감을 받은 설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토르의 망치 뮬리르의 손잡이가 유독 짧은 이유를 북유럽 신화의 내용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헐크가 변신할 때 바지와 팬티가 찢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